3차 시에서는 친환경 소비 생활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우리의 소비 생활은 소비 중심이 과거에는 우리가 먹고 사는데 기초 소비하는 데 중점이 있었다면 지금은 생활 중심의 소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그 문화나 여가를 즐기는 여기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소비 단위는 가족 중심이었는데 지금 1인 그 가구가 많아짐으로써 개인 중심의 소비 단위로 바뀌었고요. 구매 장소도 재래시장에서 다양하게 마트나 할인 매장, 특히 최근에는 이제 전자상거래, 우리가 이제 온라인 거래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그 소비 생활의 형태를 말씀드릴 수 있고, 구매 방법도 현금에서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전자뱅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해졌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생활의 형태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어 있고요. 특히 통신비 지출이 많이 증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1인 생활, 1인 가구가 많아짐으로써 소포장 단위의 음식이나 소형 가전제품, 생활용품 이런 게 인기가 있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짐으로써 건강이나 의료 서비스, 여행, 그런 건강식품의 소비가 증가되고 있다는 거고, 특히 이제 자녀 1인당 교육비도 많이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현대의 생활 패턴인 과거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소비 생활의 문화를 좀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쿠폰 사용이라든지 소량 구매가 활성화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도깨비 시장이나 또는 뭐 그 재활용품을 하는 그런 그 공원에서 판매하는 것이 있는데, 미국은 집 앞에서 야드 세일 또는 거라지 세일 등을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재활용 그런 소비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소비 문화는 근검 전략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충동 구매를 하지 않고 중고품을 이용하는 그런 곳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래서 분리수거라든지 재활용, 뭐 음식 찌꺼기에서 찌꺼기를 가지고 거름을 만들어 사용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독일 사람들의 소비 문화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낡은 것과 전통을 소중히 하기 때문에 벼룩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일본은 산무, 사지 않고 갖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라는 정신으로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만 살면 경제는 돌아가지 않겠죠. 여기에 친환경을 붙여서 되도록 친환경 걸 사고 친환경 것을 갖고, 버릴 때는 잘 버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이제 그런 것에 그래서 수리하는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이 일본은 그리고요.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일본에다 공동 구매와 공유라는 말 써놨는데, 지금 전 세계가 현재는 공유 사회예요. 공유 사회. 이로 카세링, 우리나라 현재 이제 여기에 지금 논란이 있는데, 공동 구매와 공유 세계, 공유 경계, 이게 현재 우리 이 전 세계의 화두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B&B 같은 경우에 지금 그 호텔이나 숙소들을 공유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 공유 자동차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지만 공유 자동차, 그래서 이제 나만 소유하기에는 그 일정 부분만 사용하잖아요. 근데 나누어서 사용하면 굉장히 여러 번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자 전략도 되고 에너지 전략도 되고 이렇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공유 경제예요. 앞으로 이제 거의 모든 부분이 공유 경제 시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가 이 공유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될 시점이고, 이미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를 들면은 그 도시 텃밭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상추를 심게 되면 나는 한 줌밖에 필요 없는데 열 줌의 그 상추가 남아 돌아가거든요. 그럼 이걸 과거에는 버렸는데 지금은 공유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나가 필요한 만큼만 집에 가져가고 나머지 구는 그 공유센터에 가져 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기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의 일부를 기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 기부를 가지고 또 다른 공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거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이런 것이죠. 이것이 모태가 이제 또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같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기업의 소득도 얻고 또 공유도 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신세대들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소비를 많이 하고 있죠. 계속 소비나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소비형으로 바뀌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뭐 공정무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친환경에 중점을 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청의 지하에 가면 그 공정무역을 한 그런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특히 이제 커피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그 얘들 노동력을 차치해서 커피라든지 사탕수수 이런 것들을 그 생산을 해내는데 정당한 노동을 시켜서 정당한 대가를 주고 수입을 해온 그런 제품들을 우리는 공정무역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이제 활성화돼 갈 것이다. 그래서 영국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소비 생활에 정착이 돼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낭비하지 않고 필요한 양큼만 소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환경하고 친환경적인, 환경 친화적인 소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소비다 하는 것이죠. 앞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왕이면 친환경 마크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고 에너지 전략형, 그다음에 저탄소 제품, 친환경 농산물, 지역 농산물 어디 가면 있죠? 로컬 푸드 매장에 가면 지역 농산물이 있죠. 그다음에 제철 농산물을 구매하자. 우리가 이제 가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냉장고를 몇 대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가정에 냉장고가 6대까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김장을 엄청나게 많이 담아서 계속해서 보관하고 있고, 2년짜리, 3년짜리 뭐 김장 김치를 내 먹는다든지, 또는 뭐 봄철에 뭐 병어라는 어떤 그 물고기가 나오면 그걸 사다가 냉동실에 넣어놓고 1년 내내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결국은 이런 것은 에너지에 대한 소비를 심하게 하는 친환경 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먹거리가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제철에 뭐 지금 딸기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필요한 물고기 언제든지 제공이 되고 있고, 배추 같은 경우는 물론 가격의 변동은 있긴 하지만 1년 365일 배추가 생산 안 된 적이 없어요. 여름철에는 강원도 고랭지 배추가 나오잖아요. 겨울에는 우리 따뜻한 남쪽에 해남 배추가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나오고, 이런 제철 음식을 언제든지 우리가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냉장고의 숫자를 좀 줄이고 또 보관을 좀 적게 하고 기초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것이 친환경 소비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여러분들의 이제 젊으니까 내복을 잘 안 입겠지만 그래도 얇은 내복을 입으면 겨울철에 에어컨을 적게 떼도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이런 경우를 가끔 볼 수가 있어요. 여름철에 에어컨을 심하게
이렇게 가동을 하니까 여름철에는 긴 팔에 어떤 경우는 털옷까지 입고 실내에서 근무를 하고 또 겨울철에는 난방을 많이 하겠으니까 반팔로 지내게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는 이제 굉장히 심한 비유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적당량의 실내 온도를 유지하면서 여름철과 겨울철을 잘 이렇게 생활을 해야 우리가 건강에도 유리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겨울철에 내복을 입고 그다음 장바구니 이용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4층 이상 이하는 걸어 다니고 그다음에 합성세는 줄이고 이런 것들이 되죠. 우리가 이제 이 에너지 마크도 보면 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이 효율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월간 소비 전력, 그다음에 이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배출이 시간당 몇 그램인가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연간 에너지 비용이 1등급짜리는 뭐 7만 5천 원이 소비가 된다 하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그 에너지 효율 등급 마크를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좀 관심 많이 갈 수가 있겠죠. 우리 일상에서는 이제 친환경 소비 생활하기 위해서 곧 여름이 옵니다만 이제 쿨맵시 쿨이란 뜻은 이제 시원하고 멋스러운 의미의 쿨, 뭐 우리가 쿨하다 이야기하잖아요. 또 옷 모양새를 의미하는 맵시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쿨 맵시라고 그러는데 시원하면서도 편하고 예절과 맵시를 갖춘 옷차림을 말한다.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쪽에 좀 관심 덜하는데 서울에 그 시장님이 한번 그런 적이 있죠. 반바지 정장을 입고 출근한 적이 있고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권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바람직한 현상이죠. 우리나라는 사실 남자들이 정장에 바지 입고 출근하기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이거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한다면 좋겠죠. 그럼 여름철이 되면 넥타이를 매지 않고요. 이렇게 노타이로 그 다음에 셔츠를 세련되게 이렇게 활동적인 면바지라든지 이렇게 입으면 훨씬 더 시원할 수가 있겠죠. 넥타이를 맺고 맺지 않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소재도 기능성 소재로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신발도 쿨맵시에 어울리는 단화나 운동화를 신으면 훨씬 좋겠습니다. 남자들은 이제 샌들을 신고 근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겠고요. 헤어스타일도 이렇게 단정하게 시원하게 이거 이제 정부가 권장하는 쿨 맵시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그 복장도 좀 시원하게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친환경 생활을 하기 위한 가이드도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가정에서는 냉장고의 위치, 이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되게 냉장고의 그 위치가 정해져 있죠. 설계할 때부터 서늘한 곳에 벽으로부터 5cm 정도 떼어내서 그래서 열로부터 냉장고가 가부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냉장고 문은 평상시에 잘 닫혀 있는지 또 잘 안 닫히면 수선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 냉장고 안에 정리, 우리가 이제 할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냉장고 안에 정리정돈을 잘 해야 되겠죠. 문 열 때마다 30%의 찬공기가 빠져나가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느 곳에 어떤 그 식품이 놓여져 있는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투명 용구에 라벨링을 해서 뭐 눈으로 보이는 주스나 이런 거 라벨링 할 수 없겠지만 항상 일정한 공간에 뭐가 있다. 뭐 쇠고기는 어디가 있고 돼지고기는 어디가 있고 뭐 야채는 어디가 있고 야채 중에서도 우리 뭐 무슨 어디가 있다 하는 것을 잘 이렇게 라벨링을 한다든지 기억해 놓으면 찾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흔히 이제 우리가 이 냉장실은 이렇게 잘 저장이 되어 있는데 냉동실을 보면은 검은 비닐에 차곡차곡 쌓아놨다 보니까 이게 뭐가 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서 냉장고 이제 한번 정리할 때 보면 뭐 각종 뭐 고기, 생선 이런 게 가득 들잖아. 떡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들을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된다든지. 그러면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 만들 때 탄소, 또 운반할 때 탄소, 이게 저장할 때 탄소, 거기에 들어가는 물 발자국, 탄소 발자국, 생태 발자국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거죠. 그러려면 비닐봉지에
저장하지 말고 투명 용기에 저장을 해서 필요할 때 꺼내서 이렇게 먹고, 더 좋은 아이디어는 한 달에 한 번씩 냉장고 그 정리의 시간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계속 시장을 보지 않고 있는 그 식재료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휴가 전에 갈 때 그런 냉장고를 최대한 비우는 그런 그 활동을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설거지 할 때는 되도록 물을 받아서 이렇게 씻는 게 좋겠다는 거고, 하나의 팁은 기름기 같은 거 있는 경우는 그 티슈로 먼저 닦아내고 그 다음에 사용하면 좋겠고요. 식기세척기에 그 이용할 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기름기를 미리 닦아내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세제, 주방세제, 뭐 흔히 퐁퐁이라고도 많이 그러는데, 주방세제는 항상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 채소를 먹었다든지 기름기가 많지 않은 그런 식기들은 그냥 따뜻한 물로 닦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주방세제를 사용하면서 그대로 그, 그 노출해서 하면 우리 호흡기, 코 속으로 주방세제 성분이 증발돼서 많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주의해서 설거지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조리할 때도 자꾸 열어보지 말고 좀 그렇죠. 화구에 맞는 용기를 사용하고 큰 것보다는 딱 음식 조리에 맞는 작은 크기의 용기를 사용하고 바닥이 평평한 것 미리 해동하기 이런 게 이제 전부 다 에너지를 좀 절약하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요. 앞쪽에서 제가 이제 그 종이 영수증은 그 비스페놀 A라는 그 환경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도 그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 되도록 이렇게 환경부 장관처럼 전자 영수증을 사용하면 종이도 낭비가 안 되고 또 편리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되도록 이렇게 전자 영수증을 생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이제 상점들이 가게들이 영수증 필요하세요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에어컨, 냉방기는 여름철에 가능하면 1도 정도 높여서 뭐 26도에서 28도 정도를 유지하자라고 하는데, 뭐 실제로 이제 굉장히 더울 때는 26도도 상당히 더워요. 그렇지만 너무 춥게 아까 반팔을 입을 정도로까지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에어컨 사용도 아주 더울 때 정도 가동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가동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거고, 특히 이제 에어컨의 그 필터는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어컨 가동 처음 시작할 때는 먼지 같은 거 다 털어놓고 에어컨을 가동해야 되겠고, 선풍기 사용이라든지 냉매 점검 뭐 이런 것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에 대한 운전 습관인데 뭐 아주 평범한 이야기죠. 급제동 급출발하지 않아야 되고 경제 속도를 준수하는 게 좋겠다는 거고, 불필요한 공회전, 이제 공회전은 실제로 이제 단속 대상이기도 해요. 공회전은 에너지 낭비뿐만 아니라 대기 오염에도 아주 안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에 필요 없이 불필요한 짐 싣고 다니지 않아야 되고, 내리막길 운전이나 카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또 유지되는 그 처음부터 만들어진 그런 자동차도 상당히 많아요. 요즘 이제 자동차가 운전이라보다는 자기가 거의 한 70%는 자기가 그냥 운행이 되는 거죠, 스스로. 30%만 우리 사람이 운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상당히 해결이 많이 되어 있는데,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하면 더 좋겠죠. 전기 자동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지 수소 자동차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면 더욱 좋겠죠. 근데 문제는 가대 포장이에요. 가대 포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뭐 여기 있지만은 운송비도 증가되고, 그다음에 이걸 포장하는데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버리는데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대 포장은 법으로도 정해져 있지만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겠죠. 이만한 초콜릿 하나를 수십 번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이런 포장은 특히 일본이 이제 이런 과대 포장이 굉장히 심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포장보다는 이제 내부에 좀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우리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의 어떤 패턴의 변화들인데 식생활이 외식이 증가됐다든지 세대수가 증가된 것은 인구는 적게 증가하는 세대수는 굉장히 많이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 훼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소비 생활을 해야 된다. 음식 쓰레기가 어디서 많이 나온가 봤더니 보시면 가정이나 소형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나오네요. 그렇다는 알 수 있고 대형 음식점, 직장 급식소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가 조리 과정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리 과정에서 먹고 남은 음식이 그 다음 두 가지에서 우리가 좀 주의를 거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 조리 과정에 가장 그 음식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음식점에서는 먹고 남은 음식 그러니까 우리 생활 패턴 보면 집에서는 요리하느라고 많이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음식점에 가서는 너무 많이 시켜서 또 남겨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인 가족의 한 끼 밥상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탄소 그 발자국에서도 말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승용차 조리나 음식물 만드는데 수송하는데 승용차 25km 운행한 만큼의 온실가스를 배출시켜서 소나무 한 그루 1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만큼을 배출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TV를 16시간 본 거랑 똑같고 세탁기 35회 우리가 이 음식을 먹는데 이 정도 많은 그 에너지가 소비된다 그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왜 아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물은 한정되어 있다겠죠. 우리 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대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고요. 수돗물은 거의 전기로 만듭니다. 전기로 약품 투입하고 그걸 섞는 것도 전기로 하고 모든 가동을 다 전기로 하기 때문에 에너지 그 생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너지로 인한 생산. 그래서 에너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물이지만 그걸 깨끗이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가장 많이 들어간 게 샤워가 가장 물을 많이 사용해요. 그 다음에 세탁, 화장실 이런 데 물 소비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제 절수기기를 이렇게 공급하도록 절대화 시켜놨죠. 전부 다 정해졌어요. 수도꼭지에 물이 토출이라고 그러는데 뭐 1분에 얼마가 나와야 된다. 변기에 한번 내릴 때 물이 얼마나 이게 다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물론 여러분들은 의식 않더라도 그런 제품으로만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는 설거지라든지 음식 조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만 뭐 세탁을 되도록이면 좀 분리해서 모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수자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 발자국에서 이미 강의를 했지만 이렇게 많은 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물 전략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은 영산강과 섬진강에 두 개의 강을 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도에 있는 금강 저수량에도 못 미치거든요. 전국의 최하위의 불리한 자연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물 전략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94년도까지 제한급수한 도시라고 그랬죠. 1년에 우리나라는 비는 굉장히 많이 옵니다. 1300, 1900mm 가까운 비가 오지만 우리나라의 그 강우준 여름철에 많아요. 6, 7, 8월에 거의 대부분 거의 7, 80%가 한 계절에 한정돼서 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그 경사가 심합니다. 그래서 비가 한 번 오면 그대로 다 바다로 빠져나가 버리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물 전략을
충분히 잘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즐거운 불편하지만 그 즐거움 생각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많이 친환경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은 환경,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이걸 이제 요즘 그 용어로는 환경정의라고 하는데 지구를 살리는 데 있어서 현재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우리 후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식물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친환경 생활을 해서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조화와 균형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 문제는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늘 지켜보고 우리는 또 그에 맞춰서 친환경 생활을 해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3주에서는 첫 번째 시간에 숲의 공익적인 가치, 그 다음에 도시공원의 환경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친환경 생활이 왜 필요한지 거기에 정부 대책으로서 환경 마크라든지 그린카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마지막 3차 시에서는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13주차에서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숲의 도시 숲에 대한 기능과 그 다음에 친환경 소비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지금 2주가 남아 있는데요.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좋은 글을 쓰는 방법,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시킬 수 있는 리포트 쓰는 방법, 또 신문에 기고문 쓰는 방법, 여러분들이 취직했을 때 보고서를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15주차는 기말고사인데요. 아직 학교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한 학기 동안 강의했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5주차는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꼼꼼하게 교재와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 시험을 보시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